400경기 출전 대기록을 앞둔 지난 3월부터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관련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스포츠웹은 30대에도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캡틴에게 케인보다 많은 주급 인상과 함께 종신 계약을 제의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죠. 손흥민과 토트넘의 기존 계약은 내년 여름에 끝나는데요. 최근 손흥민이 재계약을 거부하며 이제는 더 이상 소위 말해 호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죠. 바로 토트넘이 손흥민을 4번째로 재계약하면서까지 붙잡아두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손흥민을 미끼로 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였는데요. 이른바 토트넘 죽이기의 실체는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구단의 실체를 알게 된 토트넘 선수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가 재계약이 파국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전하며 차기 행선지가 반드시 EPL팀이 될 수밖에 없고 그중 맨시티가 가장 유력하다는 놀랍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함께 토트넘 구단의 집단적인 손흥민 죽이기, 이용하기를 손흥민이 깨달은 과정 등 재계약 관련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곧 32살인 손흥민을 무려 2026년까지 붙잡아두려는 토트넘 레비 회장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케인처럼 빅클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예언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하지 않고 그 전에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트넘이 싫어서가 아니라 레비 회장이 제대로 된 조건을 맞춰주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정에 의존해 남아있으라는 생태를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영국 현지 언론 디 애슬레틱은 소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진 않으려 한다고 선을 씁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오는 2025년 여름 만료된다.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토트넘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소니의 미래에 토트넘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레비 회장은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토트넘이 어떻게든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서두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이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보스만 룰이라는 규칙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규칙이 발동되는 순간 자유계약 선수, 그러니까 FA로 풀리기 때문에 소속 구단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선수가 개별적으로 다른 구단과 접촉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보스만 룰이 적용된 첫 해에는 많은 클럽들이 핵심 선수들을 빼앗겨버린 역사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어떻게든 서두르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죠. 레비 회장이 직접 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현재 계약 조건에 따라 1년 연장 옵션을 강제로 발동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흥민이 붙잡으려는 토트넘과 어떻게든 토트넘을 탈출하려는 손흥민 선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토트넘의 의도적인 손흥민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난 점도 손흥민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이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 토트넘의 간판 스타 소니가 토트넘을 떠날 것은 확정적이고 차후 행선지는 반드시 EPL팀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기사를 풀어나갑니다. 기자에 따르면 손흥민과 토트넘의 현재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끝나게 되는데 이는 앞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재계약을 위한 조건 중 하나였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됐기 때문이라 밝힌 겁니다. 하지만 좀 신기합니다. 챔피언스리그나 우승컵 등 커리어 때문이었으면 이미 진즉 나갔어야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상황은 빠르게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뉴캐슬전 이후 모든 상황이 바뀌며 재계약 파기와 이적설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는 손흥민의 계약 진행 상황을 분석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며 말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팀에 최대한 오래 남기려 해왔다는 건 여러 정황상 사실이다. 이런 논의들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진행돼 왔던 것들이고 토트넘은 다음 협상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 손흥민의 사인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잡아두려는 이유가 단지 팀의 전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레비 회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손흥민의 커리어나 비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레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손흥민을 적으로 만나게 될 상황이며 특히 그가 이적할 팀이 맨시티와 리버풀 등 EPL팀이라는 루머들이 점차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더더욱 재계약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라고요. 마지막으로 실리적인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정말 이익적인 면에서만 생각해보자면 손흥민은 아시아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명성을 얻고 있다. 그가 벌어들이는 돈이라면 그 자체만 보더라도 재계약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손흥민이 재계약을 원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는 지금 토트넘에서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구단에 대한 만족감까지 높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원할 것이면 자명하다. 오히려 구단에서 이를 악용해 작은 숫자가 적힌 계약서를 들이밀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요. 사실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딴돌이 레비 회장은 장사꾼 중의 장사꾼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처럼 단단히 호구 잡힌 착하고 성실한 선수들에게 도통 지갑을 열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고 하지만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고 우리 소니가 끝까지 밀어댔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는 지점이고요. 문득 돌이켜보면 손흥민이 토트넘에 처음 올 때만 해도 독일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해 빅리그로 점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든 크게 눈길을 끄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손 선수는 2015년 여름 이적료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30억 원의 독일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적응기였던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매번 꾸준한 활약상을 펼쳤는데요. 토트넘에 있어 이보다 좋은 흥행수표 복덩이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과 실리 차원에서는 최소한 우리 팬들에게만큼은 월드클래스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았죠. 손흥민은 지금까지 2번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입성할 당시 5년 계약을 맺었다가 2018년 여름에 2023년 6월까지 늘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2021년 여름에 다시 2025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025년까지 계약을 채우면 10년을 동행하게 되는 셈이죠. 토트넘은 해리 케인 이적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케인의 계약은 사실 원래 내년에 종료됩니다. 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이어처럼 버티겠다 하면 내년에 FA가 되기 때문에 케인을 공짜로 이적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토트넘은 케인과 미리 재계약을 하지 않은 덫에 걸렸고 결국 내년에 공짜로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여름 이적을 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구단에서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손흥민 재계약을 서두르겠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들 역시 최근 입방적으로 토트넘 경영층 심기를 거스른 케인 소식에 더해 손흥민 거치 이야기를 전하는데 맛이 들린 듯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은 케인의 상황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손흥민은 어떻게든 감아둬야 한다는 구단의 전폭적인 재계약 시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전하며 이 소식을 뒷받침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손흥민은 누구보다 자신을 위하는 척하고 토트넘에서 전술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가스라이팅하던 레비 회장에게 다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이미 지금까지의 재계약 루틴대로라면 계약서 사인 후 전열을 정비하는 데 힘을 보탰을 소니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소년에서 성숙한 수컷으로 거듭났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메디슨 같은 후배들을 거두어 사회화시키고 있고 팀 플레이어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라는 카리스마도 보여주고 있죠. 계약건에 대해서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저를 포함한 많은 팬들이 토트넘엔 절대 남지 마라, 패배주의가 만연한 팀이다 등등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끝까지 이기적인 대머리 레비 회장의 농간에 손흥민과 우리 팬들이 깜빡 속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저는 손흥민 선수가 꼭 토트넘이 아닐지라도 어떤 트로피라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맨시티에서 덕배가 크로스하며 손흥민이 정확히 받아치고 달려나가 골망을 흔드는, 홀란드와 세트플레이를 하며 골대 앞에서 합작골을 뽑아내는 노련한 중견 선수로 뛰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죠. 물론 토트넘에 어떻게든 남아있겠다 한다면 마치 영화처럼 멋진 스토리가 나오겠죠. 하지만 누가 알아줄까요? 영국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과연 손흥민을 진짜 레전드로, 진짜 주장으로 인정이나 할까요? 손흥민 선수, 지난 뉴캐슬전에 악몽을 떨치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